요즘 유난히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는 게 무섭다. 이렇게 사느니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멈추고 싶은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정말 위험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 상황 112 또는 11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 1577-0199 24시간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서는 공통적인 구조가 작동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끝이 안 보인다고 느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절망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제가 있을 때 이 직장만 옮기면 된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야. 인간관계가 힘들 때 이 사람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이렇게 미래 전체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터널 시야라고 부릅니다. 터널 안에 갇히면 출구가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둘째, 혼자라고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고 느낍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친구에게 말하면 힘내, 나도 힘들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들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짐처럼 느낍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부모님한테 부담만 주고, 회사에서도 쓸모없고, 친구들한테도 민폐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게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할 거야.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뇌는 탈출 버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죽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생존자들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고통을 멈추고 싶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은 살아서 다행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는 과민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쉽게 말해 생각이 극단으로 치우치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생각이 자꾸 반복됩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배터리가 0%인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뇌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만드는 뇌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기계로 기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감.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누군가 알려주는 것. 둘째, 연결감. 혼자가 아니다는 감각.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셋째, 작은 희망. 미래 전체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뇌는 조금씩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만 버틴다는 생각. 미래 전체를 보지 마세요. 일주일 후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보지 마세요. 오늘만 보세요. 오늘 밤까지만 버티자.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세요. 터널이 길어 보이면 한 걸음씩만 봅니다. 둘째, 말로 꺼내기. 가족, 친구, 상담사.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문장만 말해도 됩니다. 머릿속에만 두면 고통이 배로 커집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만약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다면 긴급 상황 112 또는 11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 1577-0199 24시간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그들의 일입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몸을 먼저 움직이기. 마음은 나중입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샤워, 짧은 산책, 따뜻한 물 한 잔.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작아 보여도 신경계를 실제로 진정시킵니다. 짧게라도 걸으면 호흡과 심박이 정리되면서 마음의 긴장이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안전한 환경 만들기.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대비해서 오늘만큼은 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혼자 있지 않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손이 닿는 곳을 단순하게 정리하기. 이건 약함이 아니라 위기를 넘기기 위한 현명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섯째, 루틴 하나만 지키기. 거창한 거 말고 딱 하나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눕기. 이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 나도 그 안에 있어. 작아 보이지만 뇌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조언하지 마세요.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 곁에 있을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세요. 정신과, 상담센터, 위기상담 전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에 생기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통은 파도처럼 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파도가 높아 보이지만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결론 대신 안정과 도움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밤까지만,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당신은 터널을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습니다.